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심 속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멋진 트레킹 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서울 경복궁역 3번 출구입니다. 3번 출구를 나와 50m쯤 걸어가시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오늘 탈 버스는 7022번, 7212번, 1020번 중 먼저 오는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아주 가까워서 5분 정도 걸리네요. 이곳은 자아문고개 정류소입니다. 이곳까지 오는 버스 노선은 3개고요. 버스 정류장 건너편에서 오늘의 트레킹 코스가 시작됩니다. 길 건너 오른쪽에 작은 1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이곳은 시인 윤동주 문학관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내부에는 윤동주 시인의 작품과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 우물은 윤동주 시인의 생가에 있던 실제 목재인데요. 사실 이 건물 자체도 일종의 현대판 우물입니다. 이 건물은 지금은 철거된 종로의 청운 아파트에 물을 공급하던 물탱크를 개조하여 만든 것입니다. 내부에 전시된 윤동주 시인 생가의 우물과 묘한 매칭이 되는 것 같네요. 물탱크 안에 제3전시관이 있지만 촬영이 불가한데요. 잊지 말고 꼭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문학관 왼쪽으로 작은 계단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문학관 위쪽으로 시인의 언덕이 이어지는데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새겨진 비석이 옆에 있습니다. 그 옆으로 시인이 내려다봤을 경치가 펼쳐지네요. 이곳에는 한양 도성길도 지나가는데요. 수도 한양을 방어하던 성곽이 능선을 따라 이어집니다. 성곽을 따라 조금 더 걸어가면 정자가 하나 나오는데요. 서시정이라고 하는 정자입니다. 정자를 끼고 왼쪽으로 잠깐 내려가 볼까요? 인왕산 하면 저는 호랑이가 연상됐더라고요. 이 돌들은 인왕산에서 굴러떨어진 바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모아놓으니 마치 소원을 비는 돌탑처럼 보이네요. 언덕을 조금만 내려가면 고즈넉한 한옥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청운 문학도서관입니다. 이렇게 멋진 한옥 건물이 도서관이라니 참 멋지죠? 그런데 이 한옥 건물은 사실 열람실인데요. 내부에 들어서면 이렇게 아늑한 공간이 납니다. 게다가 겨울에도 바닥이 따뜻해서 조용히 책을 읽기 참 좋았습니다. 이 독립된 정자는 여름에 정말 좋은데요. 문을 모두 열어놓으면 새소리, 물소리와 함께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서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아담한 도서관이 있어서 책을 빌려 한옥 열람실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서시정 정사로 돌아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제 반대쪽 길로 넘어갈 건데요. 횡단보도를 넘어 인왕산 자락으로 들어갑니다. 인왕산 능선은 완만해서 그리 힘들지 않게 걸을 수 있습니다. 한양 도성길을 따라 걸으면 돼서 길도 어렵지 않고요. 한양 도성길은 오래된 성곽과
새로 보수한 성곽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 길은 군사시설로 통제되던 구간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개방돼서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넓은 마당 바위가 있었는데요. 이 위에서 보니 주변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네요. 곳곳에 아직 군사시설이 남아있고요. 성곽을 따라 걷다 보니 제가 마치 옛날 군인이 된 기분이 드네요. 이제 데크길을 따라 계속 가시면 됩니다. 조금 뒤에 이 왼쪽 계단으로 내려갈 건데요. 그 전에 잠시 들를 곳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곳이니 놓치지 마시고요. 갈림길에서 100m 정도만 가시면 아주 재밌는 명소가 나타납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 멋진 통유리 건물이 있는데요. 얼핏 봐서는 용도가 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전망도 아주 멋지죠? 이렇게 높은 곳에 이런 건물이 있다니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이 건물은 원래 서울을 지키던 군사시설이었는데요. 2018년도에 지금처럼 멋진 숲속 쉼터로 개조되었습니다. 오픈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입니다. 내부는 아주 포근하고 편한 인테리어죠. 무엇보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마음까지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와야 하는 곳인데도 늘 인기가 좋네요. 트레킹을 하다 잠시 들러 책 한 권 읽고 가기에 이만한 곳이 없겠죠? 매일 와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전 지나쳐왔던 갈림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되는데요. 수성동 계곡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숲속 쉼터만 오실 분들은 이 계단으로 바로 올라오셔도 됩니다. 약 5분쯤 계단을 내려오셔서 오른쪽으로 계속 가시면 됩니다. 저 공간이 또 다른 건물이 보이는데요. 아주 멋진 유리 건물이죠. 이것은 초소 책방 더 숲입니다. 이 건물도 원래 군사시설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핫플레이스로 변신했네요. 겨울이라 외부에도 투명 텐트를 설치했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리 잡기가 만만치 않지만 밖에서 보는 전망이 아주 좋네요. 커피와 빵도 맛있어서 쉬었다 가기 딱 좋은 곳입니다. 내부에도 사람들이 붐비죠. 그만큼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책방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무무 전망대입니다. 전망대라고 하지만 쉽게 걸어서 갈 수 있는 높이이고 여기서 보는 전망은
한마디로 낭만이 있습니다. 높은 건물이 없어서 마치 옛날 마을을 내려다보는 기분이 듭니다. 인왕산의 깎아지른 암벽도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서울은 참 신기한 도시 같죠? 길을 따라 조금 더 내려가시면 왼쪽으로 다시 계단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수성동 계곡이 시작되는데요. 서울 도심 속에 이런 깊은 계곡이 있다니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부터 한 번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원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인왕산 둘레길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1.3km. 몇 개의 작은 다리 아래로 아담한 수성동 계곡이 이어지네요. 겨울이라 물이 많지는 않지만 물소리는 청명하게 들립니다. 수성동 계곡과 인왕산의 배경이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습니다. 여름에는 서울 시민들의 숨은 피서지가 되기도 하죠. 이 다리는 기린교입니다. 돌로 만든 작은 다리인데요. 겸재 정선 선생의 수성동이라는 작품에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는 다리입니다. 누가 봐도 그림 속에 기린교가 보이죠? 수성동 계곡 바로 앞은 마을버스 종점인데요. 종로 09번 버스인데 경복궁역과 시청역으로 갑니다. 저는 한 군데 더 들를 곳이 있어서 조금 더 걸었는데요. 바로 통인시장입니다. 이쪽으로 오면 식사도 할 겸 늘 들르는 코스인데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먹거리가 많은 시장입니다. 특히 통인시장은 엽전으로 이것저것 조금씩 사서 먹을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구경을 하다 마음에 드는 걸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나갈 때는 통인시장 남 3문 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시장 밖에도 식당이 많습니다. 골목은 서천거리로 이어져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조금 더 걸어가면 세종마을 음식 문화거리도 있어서 메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옆이 경복궁역 2번 출구입니다.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